IMF의 섬뜩한 경고라. 한국 내년에도.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한번 보시죠. 2024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입니다. IMF가 제시한 거예요. 2.2%. 이거 말입니다. 원래 성장률 전망치에서 내렸습니다. 원래 성장률 전망치는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였어요. 그런데 2.2%로 내린 겁니다. 이거 봐라. 뭐지? 원래 말입니다. IMF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내년치를 볼 때 말입니다. 2.7%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3년 1월에는 2.6%로 내렸습니다. 그것이 4월에는 2.4%, 7월에는 2.4% 똑같이 했지만 8월에는요. 결국 또 내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10월에는요. 2.2%까지 내린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올해도 지금 IMF는 계속 낮췄잖아요. 2022년 4월에 올해 성장률 2.9% 잡았는데 결국은요. 1.4%까지 내려잡았거든요.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상황을 굉장히 IMF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섬뜩한 경고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예상보다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에서는요. IMF는요.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성장률은 5% 아니에요. 5%. 내년에도 4% 초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IMF는 4.2% 예상하거든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4.6% 예상하고요. 게다가 세계은행은 4.4%, 유엔도 4.5%예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결국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꼬꾸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꼬꾸라진다. 상황이 참 나쁘죠. 그죠? 진짜 나쁘죠. 제가 봐도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성장이 나빠질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한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도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우.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제일 무섭게 느끼는 것이 지금 투자은행들이 보는 시각이거든요. 투자은행. IMF도 이렇게 보지만 투자은행들은요.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더 지독하게 봅니다. 더 지독하게. 그래서 우리 성장률 자체가 이거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거든요. 투자은행들 성장률 전망치 한번 보실래요? 2%입니다. 2%. 2%보다 낮은 데도 많아요. 지금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1.5%고요. 홍콩 상하이은행이죠. HSBC는 1.6%. 골드만삭스가 2.7%라고 가장 높지만 평균은 2%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2%대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충격적인 숫자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 제가 하는지 아세요? 잠재 성장률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금 2001년에서 2005년까지 잠재 성장률 5.1%였거든요.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데 2021년에서 2022년까지는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 수준까지. 그러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진짜 최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는 안 가겠지만 1%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이 나쁘면 나쁜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나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1%에서 1.2%에서 1.3%로 떨어지고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1.1%까지 떨어진다는 예측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따지면 내년에 1.9%에 2%라 이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2년 연속 1%대의 성장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장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L자형 침체는 계속 간다는 거 이거 유효하죠. 소비가 요즘 들어서 조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L자형 어떤 침체를 탈출할 정도로 유의미한 그런 소비에 엄청난 성장은 오지 않을 거다. 그게 지금까지 지표로 보는 전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좋아진다 하지만 반드시 시장은 아주 지독하게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변화는 굉장히 크잖아요. 게다가 지표들도 이게 이야기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단순하게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칫 말입니다. 시장을 단순하게 본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시장을 더 오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올해도 나쁜데 내년까지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자꾸 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이 점점 아직도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자형 침체는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